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회계의 순환 과정이 한번 보세요. 회계의 순환 과정이다, 그죠? 그게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거래가 발생하면은, 거래를 장부에 기장하잖아, 그죠? 장부에 기장하고, 이 장부 기장의 결과치를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가면 집계를 하게 줘요, 집계. 장부를 집계한다, 집계. 이렇게 하죠, 그죠? 집계표. 거래가 발생하면은 거래를 장부에 기장하고 집계한다, 그죠? 이게 이제 결산한다 이 말이죠, 그죠? 결산하는 과정인데, 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거래가 발생한다, 그죠? 이 거래가 발생하면은 거래를 이제 기장하죠, 그죠? 장부에 그 기장한 장부가 분계장입니다. 이 분계장을 보고 원장, 총계적 원장에 이제 옮겨주죠, 그죠? 옮겨주고, 이 총계적 원장이 이제 맞나 틀리나 집계를 하는 겁니다. 집계표. 이 집계표가 뭐냐? 시산표고, 이 시산표를 보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아시죠? 그죠? 이렇게. 이 표가 이제 재무상태표. 이거는 손익계산서 작성하죠. 그죠? 그럼 이제 거래가 발생합니다. 이 거래는 이제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이 모든 게 거래입니다. 거래인데, 거래를 분계장에 기장하죠. 그죠? 기장하는데, 이걸 우리가 분계를 해서 분계장에 기장한다. 분계라는 거는 나누는다. 그죠? 거래를 나누어 준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왼쪽, 오른쪽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다. 그죠? 구분한다. 이 구분할 때 거래를 왼쪽으로 차변대로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는데 이때 차변에 자산이 증가하면은 자산 증가는 차변입니다. 자산 감소는 대변입니다. 부채는 반대입니다. 부채 증가는 대변. 부채 감소는 차변. 자본 증가는 대변, 자본 감소는 차변. 아셨죠? 비용 발생. 그 비용이 발생하면은 차변, 수익이 발생하면은 대변이다. 이렇게. 아셨죠? 그죠? 이렇게 기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걸 우리가, 차변과 대변 나눈 절차를 우리가 분계라 이랍니다. 분계. 자, 보세요. 자산의 증가, 자산은 원래 차변이잖아. 그죠? 증가 차변이고, 부자는 대변이죠. 대변의 증가. 비용은 차변이죠. 발생, 수익 발생.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 증가, 부채 감소, 자본 증가, 자본 감소, 비용 발생, 수익 발생. 아시겠죠? 그죠? 여기서 비용이 만약에 소멸했다, 대변, 비용 소멸. 수익이 소멸하면 차변이죠. 그러면은 10개가 되죠. 그죠? 요거는 8개잖아요. 4개니까 거래의 8요소라 이랍니다. 10개면은 거래 10요소라 하고, 요걸 우리가 거래의 8요소. 8개죠. 그죠? 또는 이걸 우리가 분계 법칙이라 이런 말도 씁니다. 분계 법칙이다. 이렇게. 이런 말. 요거 좀 기억하셔야 되죠. 그죠? 자, 이 분계, 지금 이 순환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순환 과정이 요 분계하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돼요. 요 분계는, 아주 중요하죠. 그죠?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분개하는 거는. 예. 요 원리만 알면 할 수 있으니까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거래가 발생해서 분개 기입했다고 지금 기입하는 장부가 분개장입니다. 이 분개장과 총회적 원자. 이 원장이라 하는 거는 어떤 원자 씁니다. 어떤 원자. 한자죠, 그죠? 장부죠, 그죠? 장부고. 제일 최초 작성되는 장부는 이런 뜻입니다. 원장. 예. 그래서 이 분개장과 총회적 원장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장부로 해서 이걸 주요부라 이렇게 표현하죠. 주요부고 이걸 보조하는 장부가 있다, 그죠? 그걸 우리가 보조부라 이래 합니다. 보조부. 이 보조부를 다시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서 예, 날짜 순대로 기입하는 장부 우리가 보조 기입장이다. 그리고 요 원장을 보조하는 장부가 보조 원장이다. 이건 날짜 순대로 합니다. 더 요걸 뭐 달리 표현해서 분개장을 보조한다 해도 뭐 틀린 말 아닙니다. 요거는 원장을 보조한다 해도 되고, 알겠죠? 아무튼 이게 보조 장부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요 장부는 두 개다, 그죠? 분개장과 총개적 원장. 여기 보조하는 장부가 보조기입장, 보조원장이 있는데 여기 장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현금 출납장, 우리 뭐 흔히 아는, 그죠? 현금 출납장, 뭐 은행 예금, 당좌 예금 출납장, 또는 뭐 현금과 같이 있는 현금, 당좌 예금 출납장 이런 거 있고, 뭐 소현금 출납장, 또는 이거에 우리가 뭐 상품 매입했다, 그죠? 매입장, 팔았으면은 매출장, 받으름 기입장, 뭐 지급은 기입장, 이런 여러 가지 장부들이 있습니다. 장부. 원장에도 상품 재고장 또는 상품 원장이라 하기도 하고, 매출처 원장, 또 매입처 원장, 적성품 원장, 그죠? 이런 적성품 원장, 예. 또는 뭐 수탁 판매 원장, 고정자산 대장, 이런 비품 대장, 이렇게 이런 장부들이 있다. 알겠죠? 그럼 이런 장부에 기장하는 거, 장부에 기장하는 걸 뭐라 한다 그랬습니까? 부기랍니다. 부기. 알겠죠? 부기. 장부에 기장하면서 부기를 한다. 자, 장부에 기장은 부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장부 기장. 장부에 기장하는 거는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왜?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그러면 장부에 기장하는 것 시험이 뭐죠? 주관식 시험입니다. 아셨죠?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장부에 기장하세요 이렇게 시험 못 내겠죠, 그죠? 우리는 답이 있습니다, 그죠? 5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잖아요. 오지 선다형 객관식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은. 자, 중요한 거는 우리는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죠? 예. 시험에 객관식 나오는데 주관식 준비해서는 안 되잖아,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흐름은 아셔야 되죠. 전체 이렇게 기입된다 하는 건 아셔야 됩니다. 그 흐름은 간단하게 제가 해드릴 겁니다. 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객관식 대비다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아무튼 장부의 기장, 이런 장부 기장합니다. 장부 이런 게 있다 하는 걸 아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날이 언제냐? 시산표 작성이 이제 12월에 온 겁니다. 연말에. 이제 결산되죠, 그죠? 오면은 이제 시산표를 작성하게 되죠. 이 시산표라는 거는, 이 시자라 하는 거는 우리가 시험 본다 할 때 이 시자를 씁니다. 이 시산표. 계산한다. 계산표다 이런 뜻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요 시산표를 왜 작성하느냐 하면은 이 원장 작성이 맞나 틀린 날을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한다. 알겠죠? 여기는 이 원장이 맞나 틀린 날 확인해 봅니다. 원장은 뭐 1년간 작성해 놨잖아, 그죠? 1년 동안에 1년간 기입한 장부가 맞나 틀린 날 확인해 본다. 또 하나 목적은, 원장을 해서 목적은 이게 맞나 틀리나도 확인하고 이 자료를 가지고 이걸 작성합니다. 재무상태표 손해계산서를 작성하는 기초자료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여기에 수익과 비용을 모두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시산표에는. 그 모든 계정이 다 들어가죠, 그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1년 동안에 발생된 모든 거래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인데 그 계정들이 전부 다 집계가 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장표 작성 목적이 뭐라 그랬죠? 이 원장이 맞나 틀리나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합계가 있겠죠. 그죠? 총합계. 이 자산과 비용 합계와 대변의 부자본 수익 합계가 이게 서로 일치돼야 된다. 여기 같아야 돼요. 여기. 알겠죠? 요게 틀리면 잘못됐다. 요걸 가지고 확인한다. 요거. 알겠죠? 그럼 요걸 가지고 확인, 여기 금이 똑같아야 됩니다. 요게 틀리면 뭐 잘못됐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 보세요. 요걸 가지고 확인하다 보니까 만약에 거래가 10건이 있는데 한 건이 양쪽에 누락돼 버렸으면 이거는 같아지겠죠. 그죠? 그건 확인할 수 없다. 그죠?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라 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 두 번 기장돼 10원, 10원이 10원, 10원, 20원, 20원 기장됐다. 그것도 똑같아지겠죠. 그죠? 그것도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이해되죠? 그죠?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요게 맞다고 보면은 요걸 검증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 요래 가져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대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요래 자본을 가져오고 비용 수익 계정은 손익계산서로 이렇게 가져온다. 이렇게. 아셨죠? 그러면 이 차이가 생기죠. 수익과 비용의 차이. 이 자산과 자본의 차이가 생깁니다. 여기 기초자본이니까. 이 차이가 뭘까요? 요 차이라는 거는 기말 자본과 기초자본의 차이. 수익과 비용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 차이가 뭐냐? 바로 이익이죠. 당기순이익이다. 그죠? 이 당기순이익이 나오면 여기에 세금. 이 세금을 뭐라 부르죠? 그렇죠. 법인세. 이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면은 그해 모든 정산이 끝났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세금 내고 나면 딱 끝났잖아요. 기업에서. 그죠? 그럼 다시 또 돌아갑니다. 1월 1일부터 거래를 장부에 기장하고 이런 식으로 분계장을 작성하고 원자 작성하다가 보조부도 물론 작성하죠. 그죠? 하다가 시산표 작성하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 작성하고 나면 그 결과 이익에 대해서 세금 납부하고 나면 다시 또 돌아가죠. 이렇게. 이게 계속 순환된다. 그죠? 그래서 순환과정, 반복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이걸 뭐라 부른다? 회계의 순환과정이라 한다. 아시겠죠? 그죠? 순환과정. 이게 흐름. 이게 우리 회계 원리의 기본 흐름이 이렇단다. 모든 장부의 흐름, 기본 과정, 거래, 분계, 원장, 시산표, 재무제표 작성까지. 요 과정을 우리가 순환과정이라 부릅니다. 이해되죠? 그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바로 분계입니다. 분계. 여기서 분계.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은, 예, 제가 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자, 우리 거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가 발생했다. 그죠? 요 거래. 거래라는 것은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의 정감 변동을 말한다. 알겠죠? 예. 그래서 거래라 하는 것은 거래인 것도 있고 거래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고, 그죠? 거래가 아니라는 것은 장부에 기장하지 않는 거, 요거는 장부에 기장하는 거, 기장하지 않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을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장부 기장 안 합니다. 왜? 정가 감소가 없다. 물론 이제 어떤 메모를 하겠죠. 그죠? 근데 장부에, 우리 회계 장부에 기장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죠? 뭐, 물건을 주문하기로 하다, 이것도 실제 정감이 없죠. 그죠? 이런 걸 장부 기장 안 합니다. 즉 말해서 말을 바꾸면은 붕괴하는 것, 붕괴하지 않는 것, 이런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아닌 것 하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그죠? 사람을 채용하다, 뭐 주문하다, 말로만 계약하다, 아, 이런 거구나. 아셨죠? 이런 거는 거래가 아니라 이겁니다. 자, 이거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거래입니까? 아니고 보세요.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소실되다,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거래라는 거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상대편 있는 게 거래잖아. 그죠? 그런데
불 났다. 상대편이 없잖아. 그죠? 근데 회계상에는 건물이라는 자산이 감소됐잖아. 불타버렸으니까. 그건 거래를 합니다. 그 우리가 일상상의 거래와 회계상의 거래 약간의 다른 점이 있죠. 그죠? 만약에 길 가다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거래입니다. 자산의 감소. 도난당했다. 그것도 거래입니다. 왜? 자산의 감소.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를 하는 거는 상대편이 있으면 물론 거래지만은 상대편이 없다 하더라도 자산 부채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면은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우리는 중요한 거는 회계상 거래냐 아니냐. 그래서 요 거래를 하는 거는 자산이나 부채, 그죠? 증가 감소가 있는 거, 이걸 거래를 한다. 아셨죠? 그럼 또 이거 우리가 거래를 하는 것을 이걸 나누어 가지고 이게 교환 거래냐 또 손익 거래냐 또는 혼합 거래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예,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옛날에 시험에 나오고 지금 요즘 뭐 최근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교환 거래는 뭐냐 이겁니다. 자산이 증가, 부채 증감, 자본 증감 여기까지는 교환 거래입니다. 여기에 생기면은 손익 거래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요거는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래. 손익 거래라는 거는 요거 생기면 손익 거래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손익 거래라는 거는 수익이나 비용이 생기는 거래는 손익 거래다. 알겠죠? 물론 한 변에 요거는 한 변에 상대편 차변이나 대변에 여기 생기고 물론 상대편은 이게 생기겠죠. 그죠? 비용의 발생, 자산에 이렇게 생깁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양변에 자산부채 자본 양변에 다 생기면 이 양변에 차변 대변 양변에 자산부채 자본만 있으면 무슨 거래? 교환 거래. 한 변에 비용이나 수익에서 무슨 거래? 손익 거래. 이게 동시에 나오죠. 그죠? 한 변에 자산과 비용 이런 식으로. 자산과 수익, 뭐 부채와 비용 이런 식으로 이게 동시에 이렇게. 이거는 혼합 거래입니다. 아셨죠? 자산과 수익이 동시에 나오거나 부채와 비용이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거 한 변에 한쪽에 차변이나 대변에 이래 나오면 이거는 혼합 거래다. 그냥 기본적으로는 아세요. 이런 건 너무 막 깊이 있게 너무 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고. 예. 교환거래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산부채 자본이 생긴 무슨 거래? 교환거래. 수익 비용 나오면 무슨 거래? 손익거래. 그게 동시에 나오면 무슨 거래? 혼합거래입니다.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차입금, 돈 빌려받는 돈 100원과 이자 비용이라 했죠. 그죠? 20원을 요걸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에 차입금만 지급했다 하면은 부채잖아. 그죠? 현금 자산이죠. 오늘 교환거래. 이자만 지급했으면 요거는 손익거래를 합니다. 동시에 하면 무슨 거래? 혼합거래입니다. 아셨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차입금만 지급했으면 무슨 거래? 교환거래. 이자만 지급하면 무슨 거래? 손익거래. 이걸 동시에 지급해서 무슨 거래? 혼합거래.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한다. 예, 기본 이런 겁니다. 자, 아무튼 거래는 정리 끝났습니다. 그죠? 정감 변화가 있는 거는 거래고 이런 정감 변화 없는 거는 거래 아닌데 거래는 교환거래, 손해거래, 혼합거래 구분하고 교환거래는 자산부채,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교환거래. 한 변에 수익 계정이나 비용이 나오면 이거는 손익거래고 요게 한 변에 동시에 나오면 혼합거래를 한다. 아셨죠? 예.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여기 와서 붕괴를 한번 보겠습니다. 붕괴 한번 보세요. 붕괴. 여기 붕괴잖아. 그죠? 거래 8요소. 여기 소멸까지 들어가면은 10요소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시작.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대변. 자산의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아시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뭐죠? 거래잖아, 그죠? 거래. 상품 100원을 매입하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런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거래.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하다 하는 거래입니다. 그죠? 이 거래를 뭐 해야 되죠? 분개합니다. 분개. 자, 보세요. 상품을 매입했죠. 상품이 무슨 계정? 자산. 자산을 매입하면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들어왔으니까 증가죠. 자산의 증가.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갔죠. 감소. 그죠? 그럼 자산 증가는 어느 변에 있습니까? 차변. 자산 증가는 차변에, 그럼 차변에다가 상품 100원 적어주고. 현금 나갔죠? 대변에 현금 100원 나갔다. 그죠? 이걸 우리는 분개라 하는 겁니다. 분개. 가운데 사선을 꺼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하는 거.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이걸 분개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나타내는 걸 분개라 한다. 자, 상품이 들어왔잖아. 그죠? 정가, 차변. 현금 나갔죠? 자산 감소니까 대변이다. 자, 뭐가 들어오면은 정가입니다. 그죠? 정가. 들어왔다, 차변입니다. 나갔다, 대변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우리 야구할 때 공 이래 봤잖아요. 왼쪽으로. 물론 왼손잡이 좀 다릅니다만, 그죠? 오른손잡이, 오른손 우리 기본 말씀드릴게요. 요래 캐쳐 이래 잡잖아. 그죠? 그리고 피쳐 이래 뜨지잖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받았다. 왼쪽으로 받죠. 그죠? 차변. 던지죠. 이렇게. 나갔다. 대변. 오른쪽 대변. 아시겠죠? 그죠? 차변. 뭐 들어왔다. 차변. 나갔다. 대변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들어오면 차변입니다. 들어왔다는 의미는 수입하다, 수취하다, 취득하다, 매입하다. 같은 말이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수입하다, 그죠? 뭐 취득하다, 매입하다, 그죠? 이거 전부 다 입금되다, 전부 다 들어왔다는 뜻이잖아요. 들어왔다 하면은 차변입니다. 나갔다 한번 볼까요? 지출하다, 매출하다, 지급하다, 뭐, 그죠? 뭐 이런 뜻, 뭐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죠? 예. 이런 거 나갔다는 말이잖아. 그죠? 예. 이런 게 좀 대배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들어왔다는 의미는 모두 뭐다? 매입하다 이런 거 전부 차배입니다. 수입하다, 현금 회수하다, 그죠? 지출하다, 매출하다, 팔았다, 전부 대배입니다. 그럼 일단은 분개를 할 때는 뭐 들어왔다 하는 무조건 차변, 나갔다는 대배입니다. 그죠? 아셨죠? 예, 그러면은 좀 몇 가지 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세요. 두 번째, 이번에는 자, 이런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외상 매입금 5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죠? 예. 자, 이거 분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외상 매입금을 지급했죠.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은 무슨 계정? 부채. 부채를 지급했으니까 부채 감소잖아. 그죠? 부채 감소. 그 부채 감소는 어느 변에? 차변. 현금이라는 계정 나갔죠? 대변. 이런 분개할 때 이걸 먼저 봐도 되지만은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요걸 먼저 보는 게 낫죠. 그죠? 현금이 나갔다. 뭐 나간 거 먼저. 이게 먼저 만만하네. 그죠? 현금이 나갔네. 50원. 나가서는 대변. 왜 나갔느냐? 외상 매입금 갚았네. 부채 감소, 외상 매입금 50원 나갔네. 이게 분개입니다. 아셨죠? 그죠? 예. 상품을 매입하고 현금 지급해도 상품이 들어왔죠? 차변. 현금 나갔죠? 대변. 만약 이 문제도 상품을 매입하고 수표를 발행 지급했다?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당좌예금. 외상으로 하다 뭐 외상 매입금. 엄을 발행 지급했다? 지급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지급했다? 현금. 약속엄을 발행 교부하다? 지급엄. 수표를 발행 지급하다? 당좌예금. 외상하다? 외상 매입금. 또 매입하고 대금 중 반액은 현금 지급하고 반액은 외상하다. 그럼 대변에 뭐가 되죠? 현금 50원과 외상 매입금 50원. 이게 분개입니다. 기본 원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들어왔다
차변. 나갔다 대변. 아셨죠?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상품 100원. 이 상품의 원가는 70원짜리다. 100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회수하다. 이런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이 거래를 붕괴하세요. 붕괴. 자, 상품을 팔았네, 나갔네. 그럼 상품은 대변. 그죠? 현금 회수하다. 현금 들어왔네. 들어간 거는 차변. 현금 얼마 들어왔습니까? 100원 들어왔다. 그죠? 사고 얼마짜리 나갔죠? 그렇죠. 70원짜리 나갔잖아. 원가 70원 적었습니다. 근데 70원짜리를 100원에 팔았죠. 30원 이익 생겼잖아. 그걸 우리 뭐라 한다? 상품 매출 이익이랍니다. 아시죠? 요 30원 이익 봤다. 그죠? 여기 이익인데 무슨 이익? 상품 매출이 수익 발생. 수익의 발생이죠. 그죠? 요 우리가 상품 매출 이익이라 해요. 이게 붕괴입니다. 붕괴. 기본 원리. 이해되죠? 그죠? 이 기본 원리만 아시면 돼요. 기본 원리. 그 상품을 팔고 약소금을 받았다. 그럼 차변은 뭐? 받으러. 팔았다. 대변. 나간 거는 대변. 들어간 거는 차변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들어왔다. 뭐 들어왔다. 차변. 나갔다. 뭐 지출하다. 지급하다. 매출하다. 교부하다. 전부 나갔다는 말이잖아. 그죠? 그건 대변. 이해되죠? 그죠? 예. 광고료 100원을 현금 지급하다.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이 거래를 붕괴하세요. 현금 나갔죠? 대변에 현금 나갔네. 100원. 광고 나갔죠? 이거 우리가 광고를 해도 되고 광고 선점해도 되고. 자, 가보니까 붕괴는 모든 붕괴를 잘 보세요. 붕괴 보면은 이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같죠? 그죠?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모두 같다. 그죠? 이걸 우리 앞으로 뭐라 하느냐? 요걸 대차 평균의 원리라 이래 부릅니다. 원리 알겠죠? 대변과 차 항상 같다. 금액이 대차 평균의 원리. 또 하나 붕괴가 차변에 무슨 계정이 있으면 대변도 있죠. 그죠? 양쪽에 같이 생기잖아. 그죠? 여기도 있으면 여기도 있죠. 그죠? 여기 있으면 여기 있죠. 그죠? 이게 바로 원인과 결과, 현금 들어왔다. 왜 들어왔느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요 계정이 있으면 여기 나갔다. 그죠? 광고가 나갔다. 이걸 우리는 거래의 이중성이라 이래 부릅니다. 거래의 이중성. 모든 거래는 두 가지 성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을 팔았으면 그 대가는 외상했느냐, 현금 받았느냐 이런 게 그죠?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성의를 가지고 있다. 그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붕괴라는 건 항상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서 요 금액이 같다 뭐죠? 대차 평균의 원리예요. 그럼 하나하나 금액이 같다 보면 이 거래가 10개든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합계가 항상 같아지죠. 그죠?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 1년간 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죠? 요게 틀리면 뭐 잘못됐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는, 요래 알으면 우리가 자기 검정 기능이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검정. 예, 맞나 틀리나 확인해 볼 수 있다. 그죠? 우리가 이걸 자기 검정 기능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100원 들어왔다. 왜 들어왔느냐? 돈 빌려왔답니다. 은행에서 돈 빌려왔다. 요 현금만 기장하면은 단식북이라 합니다. 단식. 요거 우리가 단식이다. 단식. 요것도 기장하고 요것도 기장, 이걸 뭐라 한다? 복식이라 하는 겁니다. 복식. 이 단식이라는 거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만. 쉽게 말해 가계부죠. 그죠? 가계부. 가계부는 단식입니다.
근데 우리 기업에서 하는 부기는 모두 뭐다? 복식입니다. 아시겠죠? 정부에서 하는 부기도 복식입니다. 아시겠죠? 모든 우리가 하는 부기, 회계는 모든 뭐다? 복식이 양쪽 다 기장된다. 알았죠? 복식이랍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분계라는 거는 뭐라 그랬죠? 시작. 거래의 이중성. 또 하나 뭡니까?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여기 바로 복식 부기의 기본 원리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분계 기본 원리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흐름 다시 볼게요. 보세요. 아, 거래가 생기면 이 거래는 이런 게 정감 변화, 거래 인계 있고 아닌 게 있다. 이 거래를 뭐 하죠? 분계. 분계를 하는데 항상 차변의 자산의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대변한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이 일어난다. 차변 대변. 아시겠죠? 그리고 이 분계를 기입한 장부, 이 장부를 뭐라 한다? 분계장이라 부릅니다. 분계장. 분계를 그대로 기입한 장부. 그러면은 이런 거래가 분계를 했죠. 그죠? 그럼 거래는 이건 없어져 버리죠. 이거는 이제 없어져 버리고 남는 거는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 자체는 장부 기장 안 됩니다. 거래가 뭐로? 분계로서 남아 있다. 이게 기입된 장부 뭐다? 분계장이라는 겁니다. 거래는 기장 안 하죠. 거래를 뭐로 기장한다? 분계로. 그럼 분계를 보고 요 거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상품 100원을 매입하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죠? 이런 거는 아, 현금 나갔네. 외상 매입금 50원 현금 지급하다. 요 보니 현금 들어왔네. 그죠? 상품 보니까 아, 요 보니까 거래 우리 추정할 수 있다. 그죠? 원가 70원짜리를 100원에 팔았네. 현금 받았구나. 그죠? 이런 것도 광고비를 현금 지급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죠? 그죠? 예. 그래서 거래가 분계 형태로 남습니다. 그걸 뭐라 한다? 분계장. 그 분계장을 보고 이제 원장을 작성하겠죠. 원장 작성하는데 이 원장이라는 거는 이제 각각 하나하나의 자기 집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집. 현금, 요 상품이라는 집 하나하나 이렇게 T 계정 하나 만들어 주죠. 이렇게. 상품 계정, 현금 계정, 외상 매입금 계정 이런 식으로. 상매출 이익 계정, 광고 선점이 이렇게 하나하나. 여기 장부죠. 하나하나가. 요 장부를 뭐라 부른다? 원장이라 합니다. 그 원장은 계정별로 각각 만들어주니까 총계정 원장이라 합니다. 총계정 원장. 좀 이해되죠? 그죠? 예. 요, 우리 분계장, 분계부터 요 부분은 다시 또 총계정 원장 작성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